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돈을 가로채는 수법에서 심지어 납치 사기에 이르기까지 전화를 이용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아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는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이 전화 사기 범죄에 대해 앞으로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방법으로 속이고 또 왜 당하게 되는지를 이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벌금을 내야 된다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정확하게는. 검찰에서요? 네, 검찰청에서 벌금을 내야 되는데 계좌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줘야 된다. 도둑만 제발 저리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전화가 오면 왠지 움츠려드는 게 사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9번을 누르라고 하면서 범행은 시작됩니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벌금을 내지 않았다며 빼낸 정보는 곧바로 범죄로 연결됩니다. 엄마 전화가 와서요. 무슨 국민공단인가? 거기서 환급받을 게 있대요. 돌려받을 돈이 있다는 전화가 오면 솔깃하게 마련입니다. 계좌번호와 주민번호를 알려달라거나 은행 자동 입출금기 앞으로 유인해 누르게 하는 번호는 빠져나갈 돈입니다. 금액 누르라는 빈잔 있죠? 예. 그것은 은행카드 인신번호입니다. 잘 들으세요. 4973500 원자를 누르세요. 예. 연체된 돈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기 직전이라는 말도 속기 쉬운 전화 범죄입니다. 신용카드가 1개 이상 가지고 계신데 혹시 자기가 잊어버린 건 아닐까? 누가 그 몰래 뺏은 건 아닐까? 그러다가 나도 모르고 있다가 이게 한 달, 2달 연체가 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일보다 당황스러운 건 바로 가족의 신변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 애들을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사람이. 우리 애가 정말 밖에서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다른 가족에게 전화한 뒤 범죄의 휴대전화가 이용되고 있다며 전화를 꺼놓게까지 합니다. 지난해 6월부터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전화 사기 범죄. 경찰에 접수된 것만 지금까지 3천여 건, 피해액은 무려 240억 원에 이릅니다. 전화라는 속성이 어떤 청각기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쪽으로 집중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어떤 스스로 다른 생각을 못하게 되고, 개인정보나 돈을 요구하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전화는 무조건 의심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범죄에 휘말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네, 이처럼 전화 사기 수법은 날이 갈수록 치밀해지고 있어 그만큼 피해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엔 하루아침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피해자들을 변진석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20대 남성이 은행 현금 지급기로 다가섭니다. 종이 쪽지의 계좌번호를 하나씩 누른 뒤 여유롭게 돈을 찾아갑니다. 잠시 뒤 들어온 또 다른 여성이 똑같은 칸에 들어가 수표를 뺀 뒤 은행을 나섭니다. 알고 보니 이들은 통장에 들어온 돈을 빼내 달아난 전화 사기 공범이었습니다. 48살 최모 씨는 일주일 전 법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말에 덜컥 계좌 정보를 알려줬고 바로 그날 1,000만 원을 뺏겼습니다. 진짜 안 먹고 안 입고 발발거리고 피웠던 돈 밤에 잠안 자고 야간했었던 돈. 하루가 멀다 하고 방송과 신문에 나와 전화 사기가 판친다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자신은 의심 없이 당하고 말았습니다. 일단은 신문이 노출돼갖고 사기단에 연루가 됐다고 하니까 거기서 사람이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아예 경찰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역이용하기도 합니다. 10분이 지면 경찰이 얘기하고 경찰에 전화 올 거래요. 이렇게 하고서 이제 경찰이라고 하면서 남자가 전화를 하면서 또 10분이 지면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전화가 올 거래요. 경찰은 무조건 상대방 신원을 먼저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화가 온다거나 금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법원이라든지 신용카드가 연체되었다든지 아니면 보험금을 환급해준다든지 이런 거는 의심을 해서 살펴봐야 되겠고요. 전화 사기범들은 애써 모아둔 돈을 빼내기 위해 지금도 기상천외한 수법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